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택 말고 오피스텔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축방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법상 알아보는 시간도 잠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 얻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주택, 사람이 살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25평, 84제곱미터 이상 없는가 있기는 합니다만 좀 이제 예전 얘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 이전에는 오피스텔의 바닥면적 허용을 뭐 5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렇게 작은 소형 평형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피스텔 공급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 또 투기의 대상이 된다 해서 이게 이제 투기과열지구 이런 규제지역에서는 또 전매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오피스텔을 공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공급이 아예 그냥 뚝 끊겨버립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소형 오피스텔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막 그 서울 시내, 경기 수도권, 대학가 원룸 뭐 이런 데의 소형 주택의 주택난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구할 수도 없지만 가격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했죠. 이래서 2009년도인가요? 국토부고시에서 바닥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85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하는 고시를 내서 지금의 여러 신도시에 공급된 오피스텔들이 25평 전용 면적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오피스텔은 노후대 발코니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면적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25평형, 가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라 해서 30평대로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이 오피스텔이 투자의 기피 대상이죠.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돈을 꿔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대물로 받거나 뭐 이런 분위기의 투자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만 좀 있지 주차, 특히 이제 주차가 막 상가하고 상가관리단과 이 오피스텔 관리단이 이제 이 주차 구역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계속 뭐 소송까지 이어지고 입주민들끼리 분쟁이 많은데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오피스텔은 오르지 않는다. 투자의 기피 대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아파트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춘 이제 오피스텔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주거 문화의 이제 새로운 장르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 이제 광교, 분당, 그 다음에 뭐 이런 동탄, 이런 신도시에 보면은 역세권 지역의 주거가 편한데, 아주 그 편의시설이 집중된 곳에 이런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그런 데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 젊은 층은 진입이 어렵죠. 이 중장년층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층에서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소형 오피스텔들, 25평형, 뭐 18평형 이런 오피스텔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 생활에 바쁜 젊은 층들, 회사도 빨리 다녀야 되고 초역세권 지역에 이제 이런 오피스텔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바닥 면적 25평형 온수 온돌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었는데 온수 온돌은 이 바닥 면적 25평형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뭐 많이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뭐 펜트하우스도 대형으로 분양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옵션으로 분양을 합니다. 수분양자가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건설사에서 공부한 불법이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알아서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펜트하우스급이나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뭐 건축물의 위ing 부분에 이렇게 뭐 테라스 발코니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단점. 자, 단점엔 뭐가 있을까요? 전용률이 낮습니다. 전용률이 뭐 과거에 분양했던 거는 뭐 54, 5%까지도 나오는데 지금 분양하는 거는 뭐 48%, 47%, 46%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좁은 대지 면적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주차 대수는 법정 세대당 0.9대 1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세대에 거의 한 대 꼴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주차 대수를 늘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하로 내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죠. 왜? 비싼 땅에다 짓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뭐 이제 일반 상업 지역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용률이 낮습니다. 자, 두 번째, 취득세가 4.6%입니다. 4% 취득세에다 0.2% 뭐 농특세, 그 다음에 0.4% 지방교육세 해가지고 4.6%가 부과가 되는데 요즘에 이제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주택 하나 더 사서 취득세 중과되는 8%보다는 그냥 4.6%가 왠지 싼 듯하게 느껴진다. 원래 취득세는 1%에서 3%, 3.6%까지 있죠. 지방세, 그다음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근데 4.6%가 되니까 왠지 싼 듯한 느낌이다. 취득세가 4.6%로 단일 세율입니다. 전용 면적 대비 서비스 면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발코니, 노대, 이제 이런 면적이 없습니다. 흔히들 이제 서비스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 전용 면적 84를 분양하면 앞쪽과 뒤쪽에 이 발코니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전용 면적 그러니까 84제곱미터에서 발코니 면적에 따라서 32평도 됐다가 34평도 됐다가 35평도 되고 그렇게 이제 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그냥 전용 면적 84 그러면은 25.7평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죠. 발코니가 없다는 점. 자, 그럼 장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요. KB 시세 하한가, 중위가, 상한가가 있는데 하한가에 70%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이면 KB 시세가 5, 7이 35, 3억 5천까지 대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또 이게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막 영끌해서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이런 신도시에서 25평형 젊은 층들은 충분히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직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할 때는 뭘로 본다?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다. 그래서 젊은 층들한테 권할만 하다. 특히 신혼부부 같으신 분들 25평형 아파트 오피스텔에 사시면서 청약을 꾸준히 놓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건축물 대장을 봐도 업무시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업무시설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주택으로 보지를 않아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주택이에요. 전입신고까지 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이 주택이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주택을 갖고 있고 오피스텔을 투자를 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요. 이 사람이 나가고 공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업무시설이에요. 난 1주택자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2주택자인데 여기서 나갔어. 공실이야. 그냥 업무시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축 오피스텔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세를 안 주세요. 왜냐면 비워놓습니다. 머리 아프다고. 2년 뒤에 시세 차익만 보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제 알아들으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요즘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새로 신축 오피스텔 입주하시는데 일반 사업자를 많이 내세요. 일반 사업자를 내면은 절대 주거를 하면 안 됩니다. 주거한 흔적이 있어서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통상 예전처럼 일반 사업자 내고 뭐 주민등록 전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주하다가 이제 뭐 퇴거하고 또 이렇게 퇴거하고 해서 그냥 뭉개고 갔는데 요즘엔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2주택이면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중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값 나가는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쓱 보니까 과세당국에서 오피스텔을 갖고 있네? 이거 일반 사업자라는데 한번 볼까 하고 뭘 보냐? 관리비 고지서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은요, 급탕 내역, 온수, 네, 온돌, 이런 주거한 흔적이 남아있게 되면 그냥 바로 주택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업자로 세를 주시는 분들은 절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서 조항을 꼭 계약서에 다루셔야 됩니다. 예, 물론 사무실로 쓰면서 야근을 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잘 수도 있고, 밤샘 작업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잘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전입신고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살림을 해버린다. 빨래도 하고, 계속 주무시고 이러면, 거주를 하게 되면 거주한 것으로 판단해서 주거용으로 본다. 아무리 부가세를 주고받아도. 그래서 거주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1주택이고 오피스텔을 투자했어. 근데 이 오피스텔 때문에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이 걸림돌이에요. 예, 2주택이 돼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가 나가면 나는 1가구 1주택이에요.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주택법,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안 돼요. 예, 그거는 그냥 주택으로 쓰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없어요.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 폐업 신고하고 과태료 내셔야 됩니다. 과태료는 사업 연수에 따라서 경감해 주지 않고 하루가 남았다 하더라도 3천만 원 그대로 과세를 하니까 요거는 알고 계시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재산세 몇 푼 아끼시려고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거용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다시 그냥 원상복귀 하려면 세입자 나갔다는 것을 증거를 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으면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 하신 분들은 유의하시라. 세입자 나가고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은 중개업자들이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무거나 눈 감고 사도 아무거나 오르는 시기였는데 뭘 그렇게 재고 안 샀을까. 예, 이런 말들을 간혹 하기는 하죠. 예, 앞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뒤를 평가하는 거는 누구든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을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어디에 어떤 걸 얼마를 주고 사느냐에 따라서 남는 폭도, 상승폭도 다르겠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과감성도 있어야 되지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먼저 돈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속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 대박인지 쪽박인지 이게 절세를 잘 하시고 이 법적 성질을 잘 이해하셔서 그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투자 방향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교 오피스텔이 전용 면적 25평형 이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년 반인가요? 2년 전만 하더라도 4억 원대 후반, 5억 원대 초반에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지금은 8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고 대부분 매물이 8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억 원대 많이 거래가 됐죠, 최근에. 그래서 오피스텔도 예전같이 그런 투자 기피 대상이 아니라 이제 완벽한 주거용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최근 주택과 관련한 제한 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많은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요 경기 남부 지역에 어디가 좀 괜찮은 오피스텔 단지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